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피점 명상을 알게 된 지 100일 정도 되었고, 명상은 이제 4일째 하고 있습니다. 새내기예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자려고 누우면 별일도 아닌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미래 걱정이 계속 일어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명상을 해보려고 눈만 감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머리가 산란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저는 어떻게 명상을 이어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공감하실 겁니다.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또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던가 자신의 직장이 있던가 또는 비즈니스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생각이 분산되고 흩어져서 낮에는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는데 밤만 되면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밤뿐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해 보면 두 분류가 있는데 밤에 유난히 불면증과 불안한 분들, 그리고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무기력과 불편함이 올라오고 모든 게 하기 싫고 짜증이 올라오는 분들, 우울한 분들, 특히 아침에. 밤에는 불안하고 아침에는 우울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건 상대적입니다. 나는 별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낮에보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안이 올라오는 것보다 이분께서도 질문자도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불안이 올라올 때 그 불안함을 막고 또는 불안함을 밀어내고 또는 그 불안함을 없애려고 하고 또는 그 불안함을 인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쉽게 지치고 그런 마음이 그 다음날 밤에도 또는 그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 이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체크할 포인트예요. 내가 이거를 불안함을 밀어내려고 하고 불안함을 인내하려고 하고 불안함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오히려 그 다음날 또는 그날 밤에 더 불안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볼 일은 뭐냐? 불안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함이 올라올 때 내가 이 불안함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함을 지켜보고 있는지 또는 불안함에 집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함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요걸 여러분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명상과 마음 공부를 한번 알아차리는 팁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잔잔한 호수님께서 안녕하세요, 채화님. 저는 아이가 둘인데 특히 첫째가 중학생이 되면서 걱정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중학생인 이제 첫째가 사춘기가 된 거죠. 학교 갈 때마다 혹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춘기 친구 관계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공부 때문에 무너지진 않을까? 계속 상상을 합니다.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최근에 너무 심하게 지쳐오고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불안을 검색하다가 귀점 명상을 알게 됐는데 채환 선생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잔잔한 호수님. 자, 이 질문이 중학생 미성년자 자식이 있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일어나는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걱정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 걱정은 너무나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도 자식들 다 키우고 지금 결혼시켜 놓고 성인이 된 분들이야. 그때 기억을 잊어버렸겠지. 쳐대놓고 다시는 내가 애 안 놓는다. 내가 아이고 내가 절대 애 안 놓는다. 쳐대놓고 몇 달 지나자 바로 배가 불러옵니다. 둘째까지는 됐다 막. 절대 이제 실수 안 한다. 1년 지나니 또 배가 불러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뜨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걱정이 생기는 것은 내가 절대 안 한다. 절대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이 걱정을 왜 하고 있지?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이게 뭐다? 그 걱정이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사는데 아이를 가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란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인공수정을 하고 더 걱정이 많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버지께서 자식에 대한 걱정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걱정을 아버지는 또는 어머님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자식들 키울 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사랑과 걱정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채아님, 그래도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죠. 이런 얘기 하죠. 그것과 걱정과 사랑을 분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내가 니 얼마나 걱정하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보살피고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또는 애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야, 너 어디야? 어디야 지금? 야, 계속 전화했잖아. 왜 카톡에 일자 안 사라져? 야, 좀 빨리 봐야지. 어디야? 친구들하고 여행 갔다면서 왜 통화가 안 돼? 1시간마다 전화해. 30분마다 전화해. 2시간마다 잠깐만. 야, 목소리 말고 영상통화 좀 하자. 보고 싶어. 아, 오빠 왜 이래 진짜. 나 지금 친구들하고 오래간만에 오빠 휴가 와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오빠 지금 계속 전화하고 있잖아. 야, 내 사랑하잖아. 야, 내 사랑 못 느껴? 나 다른 여자한테 한 번도 이런 적 없어. 너니까 그래. 너무 예뻐서. 사랑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자, 물론 사랑이 그 안에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랑보다 집착에 가까워요. 요걸 갈애라고 해요. 갈애. 갈증난 애착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사랑이 완벽하게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살짝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 크고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서로 간에 인과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랑과 걱정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존재의 편이 돼주고 믿어주고 그 존재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달려가지고 그의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쥐어잡고 걱정을 하고 집착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 사람을 자꾸 내 안에 쥐어잡으려는 건 사랑이라고 보이지만 결국은 집착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랑은 내 곁에서 그 사람을 지켜주는 힘이 클 때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다고 보고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습관을 걱정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구분하자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으면 사랑과 걱정 속에서 자꾸 딜레마가 생기고 믹싱이 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런 걱정을 해야 돼 라고 본인에게 명령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랑을 하면 걱정을 해야 되고 무조건 구속을 해야 되고 마음속에서 걱정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되는 상황만이 사랑이라고 본인이 스스로에게 주입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사랑은 곁에서 믿음으로 지켜주는 힘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그 사람 곁에서 믿음으로 그 사람을 지켜주는 힘, 이걸 사랑이라고 본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 속에서 계속 되풀이하면서 고민과 걱정을 더 키워가는 습관이 걱정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돼? 야, 혹시 네가 다칠까봐 전화했지? 야, 혹시 네가 뭐 사고 날까봐 전화했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게 뭐예요? 미래를, 예상되지 않는 미래를, 예정되지 않는 미래, 오지 않는 미래를 계속 마음속에서 되풀이하는 상황들이 뭐다? 바로 걱정이에요. 이걸 어찌 사랑으로 봅니까? 이거 우리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그러면 최관님, 불안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는 얘기 안 드렸어요?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냥 올라오는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만 생각하세요. 따라 해볼까요?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니라 먼저 올라오는 마음 작용이다.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니라 먼저 올라오는 마음의 작용이다. 문제는 불안 자체보다 불안을 빨리 없애야 하고 불안을 걷어들여야 된다는 조급함에서 불안함이 더 커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면 없애려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무의식은 더욱더 강하게 자석처럼 불안한 감정을 끌어오고 몸의 불편함까지 끌어오고 더군다나 자율신경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불안할수록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마음이 안정이 될수록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명상 자체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작동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수행을 공부하고 마음을 평온을 찾고 불안을 조금이나마 마음의 리셋을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수행의 첫 단계는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는 불안을 없애기보다 알아차린다. 나는 불안을 없애지 않는다. 그냥 불안을 알아차린다. 불안을 알아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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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잡고 내용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의 상태, 내 몸의 심장의 떨림, 내 호흡의 강약도, 호흡의 길이 또는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 생각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분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 잘못 알고 야 내가 막 자꾸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분석은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호흡이 가쁘면 호흡이 가쁘구나 라고 딱 알아차리면 돼. 내 마음 상태가 불안하면 불안하구나 라고만 알아차리면 돼. 걱정이 올라오면 먼저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그냥 입으로 후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이완하면 돼요. 그냥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불안을 풀려고도 하지 말고 걱정을 내려놓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 몸에 호흡을 하면서 마음의 상태를 곰곰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면 돼요. 지금 자식 걱정하셨지만 여러분이 미래 걱정, 돈 걱정, 배우자 걱정, 건강 걱정 이거 지금 다 똑같은 원리로 포함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식 걱정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을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습관적으로 내가 불안하단 말이지 습관적으로 애인한테 자꾸 집착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습관을 집착하는 힘이 이미 생겨버린 거야. 그걸 업이라고 해. 업. 그걸 업력이라고 해. 습관의 힘이 업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력이 생겨버리니까 이걸 부드럽게 알아차리면서 그 강했던 습관의 힘을 조금이나마 강함을 떨어뜨리고 부드럽게 만들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운동을 아령을 했어. 여기 근육이 빵빵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날도 더 해야 돼? 풀어주잖아. 마사지 해주잖아. 마사지 해주잖아. 자꾸 주무르잖아. 굳으면 풀어줘야 된단 말이지. 내 무의식도 압박이 되어 있고 계속 굳어져 있는데 오히려 그걸 더 밀어내는 건 뭐예요? 이 근육을 자꾸 더 키우는 거랑 똑같다니까. 마사지를 해줘야지. 마음의 마사지가 호흡이에요. 마음의 마사지가 명상이에요.
마음의 마사지가 긍정적인 생각에 감사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오늘의 핵심이 뭐다? 불안을 없애려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된다. 불안을 없애지 않는다. 다만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불안을 지켜본다. 나는 불안을 지켜본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불안이 올라와도 괜찮다. 불안이 올라와도 괜찮다. 올라오는 마음보다 그 마음을 밀어내는 습관을 부드럽게 한다. 어떻게 한다? 들숨으로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알아차림을 한다. 그리고 관찰을 한다. 알아차림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사띠라고 해요. 알아차림. 관찰. 그걸 관조법이라고 해요. 수행에서는. 그러면 내 마음이 자꾸 들뜨고 내 마음이 자꾸 요동치고 내 마음이 자꾸 파도치면 어떻게 하면 고요할 수 있어요? 반응을 멈추면 돼. 채원님 어떻게 반응을 멈춰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멈춰요? 그걸 비반응이라고 하거든. 비반응하면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고양이 3마리를 여기서 키워요. 방송할 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내가 관심을 주면 얘가 야옹 해요. 소리 내요. 그러면 이 방송에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하죠. 고양이가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비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왔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괜히 아는 척하면 소리 내요. 비반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람이 불면 비반응하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져도 비반응하는 거예요. 날씨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비반응하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정에도 그게 비반응의 상태가 여러분들이 더 잦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오늘 지금 댓글 보니까 채화님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와 첫 번째 만남은 우리 조카 결혼식장에서 봤고 그리고 또 딱 3번 보고 저와 저 시부모님인가 봐요. 시부모와 대화한 적이 없어서 아무 갈등이 없는데 신혼부부 후에 시부모에게 인사 안 온 지 4년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이후에 지금까지 시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없어요. 며느리가 시부모를 무시한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제가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습니다. 지인들 말에 의하면 시집살이 시키면 며느리가 아들을 들들 볶아서 아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죽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여지껏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참고 지냈습니다. 아들 때문에요. 며느리가 들들 볶을까봐. 채아님 근데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운동하고 복지관 다니면서 현실을 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나이 차이는 40살입니다. 며느리가 신혼여행 후 시부모님께 인사 안 오고 연락을 끊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 연락 끊고 잘 살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그럼 뭘 그렇게 화를 내고 본인이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을 만큼 괴롭고 119에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괴롭다고 해요. 그 약간 과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 스트레스가 너무 꽉 차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그냥 아무런 상황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인연 과보가 있을 거예요. 며느리와 시부모의 어떤 사이에 인연 과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며느리가 잘했다도 아니고 시부모가 못했다도 아닌데 어떠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적지 않고 그냥 내가 며느리만 보면 정신적으로 너무 아파서 나빠서 그냥 119에 실려가기도 하고 여지껏 참고 살았고 한 번도 온 적 없고 이런 내용들 쭉 적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그 고통의 원인, 이 문제가 발단된 원인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유추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불안의 하나의 요소거든요. 시부모가 계신데 며느리가 왜 당연히 시부모를 보러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안 오잖아요. 오는 게 당연하겠죠. 4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와야 되겠죠. 근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아들과
며느리의 어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족의 문제를 아들이 얘기 안 하면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유추를 해서 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봐야죠. 며느라, 왜 4년이 지나도 한 번도 오지 않니? 잘 있니? 라고 전화해서 물어봐야죠. 그러면 며느리가 어떤 얘기를 하겠죠. 그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돼요. 근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떤 원인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적으신 분만 고통스럽고 119에 실려갔는데, 지금 며느리가 시부모를 이제 무시한 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119에 실려간다고 할 정도면 시어머니가 예민함이 있다. 그리고 그 예민한 시어머니를 맞추는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제 예상으로는.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유추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예민한 분이면 며느리하고 아들이 살아가는 것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의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갈등 같은 거. 간섭하기도 싶기도 하고, 자식에 대한 아들에 대한 불편함도 있기도 하고, 며느리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바뀐 모습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연 과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며느리 4년 동안 그런 며느리 바뀌어집니까? 그런 며느리 있는 분들 한번 적어 보시죠. 바뀌어집니까? 잘 바뀌어지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귀점 영상을 만나면 바뀌어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웬만해선 만날 수 없다. 귀점 영상. 알고리즘이 여러분은 잘 탔고, 여러분은 아마 저와의 인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 남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불법 남봉. 인생 난득 불법 남봉이라는 얘기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인생 난득 불법 남봉. 우리가 인간으로 이 지구상에서 많은 존재와 생물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법 남봉은,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재행무상, 재법모아, 일체계고, 이 모든 진리가 변화하고 실체가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를 공부하는 이 진리 공부를 만나는 것은 천년에 한 번 숨을 쉬어로 올라오는 거북이가 바닷물에 머리를 쏙 천년 만에 내밀었을 때 통나무 구멍에 머리를 내밀 눈먼 거북이가 그곳으로 내밀 확률이라는 거예요. 눈 뜬 거북이가 아니고 눈먼 거북이가.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마음 공부를 만난 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인연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공부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행자라면, 여러분이 마음을 공부하고 불안을 공부하고 스트레스를 공부한다면, 수행자는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돌이켜 봐야 돼요. 이건 지금 댓글이 지금 꽤 긴데 모든 댓글 내용이 며느리 잘못이에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채환님? 내가 1,000만 원도 줬었는데 자식 결혼할 때 1,000만 원도 주고, 전세방에 놀러 가서 1,000만 원을 주셨대요, 어머니께서. 그때 대화 한번 함께 다 하고, 그 1,000만 원 준 게 크다 작다를 떠나가지고 본인한테는 큰 어떤 베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 밖에 없네.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엄마 정말 어머니 구두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라도 감사하게 받는 또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지금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필요하느냐. 수행자는 며느리 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고 본인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불편하면 내가 먼저 전화하면 돼요. 내가 전화해서 며느리의 마음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으면 본인이 평생 불편할 수 있어요. 물어보고, 어머니 전화 받으면 어머니, 예, 제가 좀
바빴네요. 야, 바빠도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바빴는데 그래 4년 동안 바빴나?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지. 바빴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 그래, 바쁠 수도 있지.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지금도 바쁘니? 아, 지금 괜찮은데. 아, 그래, 오래간만에 내가 너 보고 싶어서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한다. 아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요즘은 불편하고 그래도 며느리 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안부 묻는다. 그래, 그동안 지내면서 우리한테 섭섭한 거 많았지. 뭐 섭섭한 거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결될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나도 참 어찌 보면은 너희들이 연락이 안 되고 항상 너희들이 연락이 안 오고 그러니까 나도 섭섭했던 마음이 컸는데 돌이켜보니까 아, 이게 다 내 탓이구나, 나의 인과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내가 먼저 전화했다. 그래, 지나간 과거는 다 지나간 과거고 내가 혹시나 너희들한테, 특히 너한테 미안한 일이 있었으면 너 그렇게 용서해주고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 품고 살지 말자. 안 좋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은 몸에 병 온단다. 우리 건강하게 그래도 볼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래, 부족한 우리 시부모 잘 봐도 이렇게 우리 며느리 고맙다. 그래, 그래도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소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들도 그걸 무건으로 아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해버리면 하고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최원님, 이렇게 내가 아래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아래 사람으로 보는 마음 자체가 권위적인 거예요. 그게 아마 오히려 더 며느리를 더 힘들게 하고 멀리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천해 보세요. 답답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본인이 힘든 상황이니까 이렇게 저한테 글을 남기신 이런 상황이니까 본인의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꼭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불안이 올라오고 4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앞으로도 연락 안 하는 거 아닐까라고 불안이 올라오죠. 불안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한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그 불안을 지켜본다. 뭐라고요? 그 불안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한다? 그 불안을 지켜보고 없애려 하지 마요. 며느리가 도대체 며느리가 왜 연락 안 하지? 4년이 지났는데 이게 뭐야? 불안을 자꾸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 도파민이 자꾸 생기고 스트레스를 자꾸 받지. 그러면 며느리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니까 119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있지만 며느리는 안 바뀌니까 내가 불안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본인이 빠르게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불안이 올라오는 마음, 그걸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불안이 증폭되어서 불안이 더 커지면 방금처럼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습관이 되면 만성 두통과 만성 위염, 소화장애, 여러 가지 몸의 장애들을 만들게 되니까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그것과 싸우지 말자. 반응하지 말자. 반응하지 말자. 이 마음을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수행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 리셋하시고 제가 실천하라는 거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해보지 않아서 좀 뻘쭘할 수 있고 내가 왜 며느리에게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 그 아들을 내가 볼 때는 거의 거둬들었다고 생각해. 같이 인연돼서 만났는데 그 아들 케어하고 한 집안 만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면 진짜 잘해야 될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한테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인 상황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면 며느리가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 말 믿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명상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명상은 마음 관찰 명상. 어떤 마음이냐? 반응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비반응하는 그런 마음 관찰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항상 반응에 집중합니다. 무반응이나 비반응하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인가, 빠르지 못한 사람인가, 느린 사람인가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너무 빠른 사회, 빨리빨리의 원인이 되고, 물론 그것에 대한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불편함도 많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성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마음을 관찰하고 반응이 올라왔을 때 조금이나마 덜 반응하는 그런 명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걸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작용이나 반응이 왔을 때 그걸 물끄러미 내 일이 아니다라고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비반응을 마음 관찰하면서 오늘 15분 명상해 보겠습니다. 명상하기 전에는 항상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명상을 할 때 몸이 불편함이 올라오기 때문에 요가를 하는 것도 명상을 하는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해보죠. 각지를 끼고 앞으로 쭉 내밀어 봅니다. 그리고 중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중지를 바라보며 들숨. 후 내쉬고 다시 한번 들숨. 후 내쉽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그시 틀어봅니다. 들숨. 후 내쉬고 다시 한번 들숨. 후 제자리. 자, 반대 방향. 들숨. 후 내쉬고 다시 한번 들숨. 후 내쉬고 제자리. 깍지 끼고 위로 한번 쭉 올려주세요. 들숨. 후 내쉬고 다시 한번 들숨. 후. 자, 깍지 끼고 내리고 쭉 뒤로 젖히고 들숨. 후 내쉬고. 자, 안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들숨. 제자리. 반대쪽으로 쭉 당기고 머리 뒤로 젖히고 들숨. 한 번 더. 자, 내려가 볼까요? 자, 들숨. 다시 한번 들숨. 자, 깍지 끼고 깍지 펴고 가슴 쭉 내밀고 뒤에 날개뼈 붙이고 들숨. 한 번 더. 자, 제자리. 자, 목을 한번 가볍게 돌려봅니다. 셋, 반대로. 어깨 크게 뒤로. 반대로. 자, 무릎 꾹 눌러줍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지그시 틀고 반대로. 좋습니다. 멀찌감치 뒤로 보면서 한번 틀고 반대로. 좋습니다. 이제 골반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리고 시선은 45도 아래로 편안하게 둡니다. 이때 눈은 편안하게 두십시오. 눈을 몰입하려고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게 편안하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며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들숨. 편안하게 후 내쉬고 다시 한번 들숨.
후 내쉬면서 눈을 천천히 감아줍니다. 자, 그리고 입은 조용히 다물고 혀끝은 입천장에 부드럽게 닿게 하고 지금부터는 1분 동안 코로만 들숨과 날숨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관찰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지금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작용이 매 순간 찰나찰나 일어납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무덤덤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무덤덤했다가 매 순간 이 세 감정 사이에 미세하게 변화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 눈은 감았지만 내 눈에 느껴지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 느껴집니까? 빛이 느껴지기도 하고 불빛이 느껴지기도 하고 깜깜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되뇌이세요.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무반응.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귀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멀리 들리는 소리, 가까이 들리는 소리, 때론 내 심장의 소리까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마음속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자, 이제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여 마셔봐요. 어떤 향기가 나나요? 아니면 어떤 바람의 느낌이 느껴집니까? 신선한가요? 답답한가요? 공기의 흐름과 향기, 냄새는 어떤가요? 잠시 30초 동안 코로 들어오는 숨을 느껴보세요.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무반응. 자, 이제는 여러분의 혀를 한번 느껴봐요. 입안을 잠시 한번 느껴봐요. 침이 고이고 입안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각들. 입천장, 치아, 혀, 잇몸. 이번에는 피부에 느껴지는 바람 또는 공기의 흐름 또는 땀이 될 수도 있고요.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반응을 봅니다. 내 피부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지금 내 왼쪽 팔에는 어떤 느낌이 있는가? 오른쪽 팔에는 어떤 느낌이 있고 왼쪽 종아리에는 어떤 느낌이 있는가? 오른쪽 종아리는 어떤 느낌이 있는가? 라고 한번 마음속으로 관찰해 봅니다. 30초 동안 여러분의 엉덩이와 방석과 방바닥이 닿은 느낌도 한번 느껴보고 관찰해 봐요. 몸에 닿는 모든 상황을 관찰합니다. 시작합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봐요.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의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반응도 좋습니다. 생각, 감정, 느낌, 어떠한 것이 일어나도 그저 물끄러미 거울을 바라보듯 지켜볼 거예요. 1분 동안 머릿속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지금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마음속으로 얘기합니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찰할 뿐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심어요. 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봐요. 반응하지 않는다. 자, 이제 코로 한번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십니다. 입으로 후 한번 내쉬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는 입으로 반복해 봅니다.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관찰한다.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관찰한다.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관찰한다. 네, 깊은 평온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코로 한번 숨을 다시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면서 조용히 눈을 떠서 바닥을 바라봅니다. 반응하지 않는 수행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훈련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반응에서 비반응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입가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온. 오늘 명상 함께 해주셔서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